그 박현수 국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아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예, 통화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어쨌거나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 그 이제 출발이 행안부 경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현수 국장이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그러면 뒤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고 이제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증인이 아까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예. 예, 이상입니다. 주시문하십시오. 네,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 10차 변론 현장 잠깐 보고 왔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4일 행안부 경찰국장과 왜 통화했는지 또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언급했는지 질문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직무 수행이 어려워서 면직 절차를 논의했다는 발언했습니다. 저희 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 10차 변론 현장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측 질문 장면입니다. 이 심판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쭙는 말에 진실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가항입니다. 증인 2024년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직접 수여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예, 다 생략하고 바항 묻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청에 정보국 차원에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실에서는 매일 주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청장인 증인과 주요 간부들에게 배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아침에 증인이 보기에 특별히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날 주요 언론의 뉴스들은 소위 명태균 핸드폰이 언론사나 민주당의 명태균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증인 기억납니까? 그게 매일매일 거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은 이제 비상계엄 한 당일 아침이니까요. 특별히 기억 안 납니까? 그날 비상계엄이 저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한다는 그 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통의 날하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예.
12월 3일 저녁에 안가에서의 회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20분경에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함께 만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지금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지금 형사재판으로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사안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안가에서 이렇게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도 뭐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공소 사실에 그 어떤 부분을 뭐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아마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회 측 질의 과정까지 보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오늘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이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면서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또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수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측의 질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해제 이후 12월 5일 국회 행안위, 12월 9일 법사위에 각 출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는 아니고요. 증인께서 국회 출석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신 일정들입니다. 증인께서 12월 11일 새벽 01시 07분경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받던 중에 긴급 체포되셨죠? 예, 경찰에서 3번 그리고 이후 구속되고 나서는 검찰에서 10번 조사받으셨고 그중 8회는 병실에서 조사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무균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역격리실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원래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지기도 하셨죠. 예. 검찰 조사 당시에 뭐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상황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계엄 당시에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또 수많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찰에 무전도 실시간으로 오갔을 테고 증인의 참모들부터 보고받고 또 지시 내리고 경찰청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 참석하는 국관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는데 그 경찰청장실에는 무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실에는 그 무공화 회의실에는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유의 사태고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온갖 전화 그리고 회의 주재하시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계엄 당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고 두 번째는 호중구 수치가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감염에 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역격리 병실로 이제 별도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